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동태를 처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의 그래서 의미와 기본 형태들을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동태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유닛 1, 2, 3 다 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들도 같이 연습을 전부 다 해볼게요. 일단은 페이지 36페이지에 유닛 1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 보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꼼꼼히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태의 형태를 먼저 보면요. 당연히 아셔야죠. 요런 형태를 띱니다.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3단 변화의 맨 끝에 과거분사 형태죠. PP라고도 불리는 요 형태를 띄고요. 규칙도 있고 물론 불규칙 형태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두 개의 결합 형태로 수동태라는 것을 만듭니다. 설명 보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초점을 둘 때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밑에 예문을 보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섹스피어가 그 로미오 앤 줄리엣을 썼대요. 이건 이제 주어 입장에서 볼게요. 주어만 보세요. 섹스피어가 이러한 책을 썼다는 내용. 섹스피어가 그냥 쓴 거죠. 자기가 직접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로미오 앤 줄리엣을 앞에다 놓으면요. 이게 주어죠. 로미오 앤 줄리엣은 섹스피어가 쓴 거는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은 같지만 내용은 같죠. 뭐 내용은. 근데 주어를 바꿈으로써 기준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주어 입장에서 이게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는 예를 들어 주어를 지금 보면 이 작품 입장에서는 섹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게 되는 셈이죠. 학생들이 이거 뭐 그거 바꿨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음, 넘어가고 이런 규칙만 외우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면요. 음, 수동태를 왜 쓰는지부터 좀 고민을 해주세요. 아니 위처럼 쓰나 아래처럼 쓰나 의미가 같은데 뭐하러 번거롭게 수동태 같은 걸 만들어 쓸까? 이상하지 않아요? 또 뭐 어렸을 때 이걸 처음 공부할 때는 그 생각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외웠습니다만 이제 외국 친구들이 쓰는 걸 보니까 수동태를 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왜 만들었겠어요? 주어가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로미오 앤 줄리엣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먼저 주어로 선정해 놓고 얘기를 풀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여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섹스피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이유를 수동태가 쓰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제 문제 풀고 연습하는 데에서는 뭐 바꾸는 법, 쓰는 법만 알면 되지만 실제 본인이 영작을 하고 영어를 구사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하면요 수동태를 거의 구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쓰는지 모르고 언제 쓰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수동태를 쓴다고 치면 수동태를 배웠다고 치면 당연히 쓰라 그러면 쓰질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상당수가 영어로 숙제를 과제를 내거나 글을 쓰라고 에세이나 글을 쓰라고 하면 수동태가 등장하지 않는 글을 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동태를 왜 쓸까? 나는 어떨 때 써야 될까 생각을 꼭 해주세요. 중요한 대상을 먼저 떠올리고 그 대상을 설명할 때 수동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 같은 데서는 요 밑에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동태를 그럼 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져요. 못 쓰는 경우가. 첫 번째의 경우요. 두 번째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의 경우는요. 수동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 구조적으로. 이런 걸 이제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번호를 같이 볼게요. 자동사라고 하는데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형태로 이야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누가 뭐를 했다 이래야지만 그 뭐를의 기준으로 그 뭐를 목적어 그 대상물이 주어로 가면서 걔가 그렇게 되어졌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위에 섹스피어와 로미오 앤 줄리엣처럼 섹스피어가 로미오 앤 줄리엣을 썼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가능했어야 로미오 앤 줄리엣이 쓰여졌다 이런 말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자동사는요, 애초에 주어와 동사로 얘기가 끝나서 뭘 되어졌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볼게요. All the files. 모든 파일들이 사라졌다. 끝났어요. 주어와 동사로만으로 문장이 끝났습니다. From the computer는 그냥 수식어로 붙은 거니까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문장이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에서 라는 거로 그냥 부연 설명해놨을 뿐이고 사실 신경 안 써도 되죠. 요거 없어도 충분히 말이 되죠. 모든 파일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숙달이 안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고생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파일이 사라져졌다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수동형을 만들어서 본인이 우기는 친구들 또는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신경 쓰지 마세요. From the computer는. 근데 그건 본인이 지금 억지로 만든 거죠. 컴퓨터 파일이요. 이 disappear이라는 동사의 뜻 자체가 그냥 스스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라져졌다 이런 거는 억지로 만든 말이에요. 그냥 사라졌다는 뜻 스스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수동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동사들이 저기 위에는 happen, disappear 이 외에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happen과 disappear의 동의어들만 간단히 소개해주면 사라지다에 occur 그 다음에 take place 이런 동사들이요 다 사라져졌다 발생했다라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disappear 볼까요? disappear은 반대말이 더 유명해서 반대말을 소개해 줄게요. 반대말은 appear. 이거는 나타나다. 사라지다의 반대말 나타나. 스스로 뿅 하고 나타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수동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타나졌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뜻도 있어요. 어쨌거나 보여져 뭐 이런 말 없죠. 스스로 그렇게 나타나질 때, 그러니까 주어가 그냥 행위를 하면서 끝날 때 쓰는 동사들이고 다 수동태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자동사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그래서 특히 문법 문제 풀 때 또는 독해에서도 계속 떠올리면서 공부를 해줘야 복습되고 문법 실력이 늘어요. 그냥 독해는 독해대로 그냥 해석하고 끝나버리면 물론 독해는 되겠지만 문법 따로 독해 따로 공부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fly 같은 동사도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난다, 나는 난다. 끝나죠.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색깔을 녹색으로 쓰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여기 상태 등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또는 소유,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특히 이제 소유 먼저 얘기를 하면요. have 같은 경우 먹다라는 뜻은 또 있죠. have가 뜻이 다양한 게 있는데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의 소유를 나타낼 때는요.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소유된다 할 때는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약속된 형태고 또 닮았다라는 대표적인 거 부족하다 렉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수동태가 될 것 같이 생긴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보세요. 예문을 볼게요. 마이크가요. resemble 닮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거 수동태 되잖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닮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닮아졌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를 주어로 갖다 놓고 기준으로 수동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만들어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세요. 아버지는 닮아졌다. 아들이 마이크에 의해서죠. 뭐 아들이 뭐 성형수술 하는 의사도 아니고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렉도 마찬가지로 부족해졌다 뭐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행위자의 생략. 요건 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이고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게 굳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를 쓰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주어에 갖다 놓고 썼다는 건 이걸 시작으로 문장을 구성하겠다는 건 중요하지만 뒤로 빠졌다는 거, by로 빠졌다는 건 사실
이제 여기는 French나 a lot of people 예문에 있는 것처럼 요거보다는 좀 덜 중요하죠. 덜 중요하다 못해. 뒤로 빠질 때 그닥 의미도 없어. 그럼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번 수동태 형태. 미래형은요 쉽습니다. 비동사에다가 우리 앞에다 배웠죠. 조동사 뒤에선 동사 원형 무조건. 그래서 will be pp가 되고요. 진행형은 진행형. 자, 수동태 만드는 거 해볼게요. 수동태는 항상 뒤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진행형 ing죠. 에다가 수동태를 뒤로 붙인다. pp. 위와 아래를 더하면요. ing니까 p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료형은 우리 한번 해보죠. 앞에서도 살짝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have 수동태는 항상 어디다 붙인다? 뒤로 붙인다. pp 위와 아래를 또 더하면요. 가운데 생기고요. b에 pp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완료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뜻이 어떻게 돼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인 경우엔 예전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왔다. 부동사가 있는 경우는 1번의 미래형과 거의 같죠? 부동사 세워놓고 BPP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러 가죠. 값. earrings, 귀걸이입니다. 귀걸이가 시스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네요. 바로 먼저 답 2번.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태양이 바다 위로 몇 분 전에 떴다. 자, rise 볼게요. 나왔으니까. 해가 뜨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자동사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라고 표현할게요. 자동사는요. 아까 말한 대로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주어가 행동하면서 끝나는 거니까. 얘 뜻이 스스로 올라오다 또는 떠오르다. 자기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뭐 이런 말 있을 수가 없어요. 떠오르다. 그러면 쉽죠? 있을 수 없는 말. 자, 과거로 쓸지 현재로 쓸지 판단은 되는데 a few minutes ago란 말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close. 한번 보겠습니다. swear가요. 찬물에 세탁이 돼야죠. 자기가 세탁 워시의 뜻이 빨래를 하는 거잖아요. 세탁을 하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swear는 세탁되는 대상. 세탁이 되어져야 되죠. 부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에다가 수동태니까 pp니까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프랙티스 보겠습니다. 스텝 1.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서 라디오가 인벤트 때 정확하게 하고 하죠. 학생들이 수동태, 능동태는 다 쉽게 이해하는데 나중에 잘못 쓰는 경우에 상당수의 원인이 뭐냐면 그 동사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의 뜻을 정확히 먼저 알아야 수동으로 쓸지 능동으로 쓸지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벤트 같은 경우는 무엇을 발명하다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보통 발명가가 나오겠죠. 발명한 대상이 나오겠죠. 라디오는 주어는 발명가가 나오겠죠. 라디오는 발명된 대상, 발명물이니까 발명되었다. 수동으로 쓰겠습니다. 크라크라고 해야 될까요? 리젠블을 그냥 써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젠블은 닮아졌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표현이고요. 커튼 캐릭터를 닮았네. 만화 캐릭터 닮았다는 뜻이고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나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었겠죠. 그냥 수동 아닙니다. 그냥 바스켓볼 게임은 TV에서 지금 자, 쇼의 뜻 정확히 하고 하죠. 보여?
show의 뜻은 보여. 그러면은 basketball 게임은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죠? 보여지는 자기 입장에서 basketball 게임 입장에서는 보여져지고 있는 거죠. 굳이 억지로 설명을 하자면. 자, 근데 앞에 is가 있어요. 그럼 show만 쓰면 되는데 보기에 그게 없네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진행형에다가 수동태를 결합시키라는 거죠.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은 설명한 대로 being 입힙니다. 만드는 과정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는 팀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다. 자, 아이디어 suggest가 뭐냐면요. 무엇을 제안하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능동을 쓰려면은 제안하는 사람이 주어로 나오겠죠. 팀이 무엇을 제안했다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주어가 팀이 뒤로 빠지고요. 아니고요. new idea입니다. 아이디어는 제안되었다죠. 수동태를 쓰려고 봤더니 헤드가 앞에 있네요. 과거 완료랑 수동태를 결합시키라는 뜻입니다. been suggest. 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만드는 방법은 설명을 했으니까 떠올려 보세요. 스텝 2. 문제는 스텝에 의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 자, 앞에 is 있는 거 보이죠? 그럼 그냥 단순 지금 수동태를 쓰라 그러면 예, be 빼버려도 됩니다. This be is discussed만 해도 상관없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진행형 결합시켜 봅시다. 왠지 출제도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is being 그러면은 뭐가 돼? is ing 생겨서 진행형 모양 생기고 수동태는 뒤로 붙여서 bpp be being this class 이랍니다. The actor는요 사라져졌다 이런 말 없다 그랬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배우는 사라졌다 끝났습니다. phrase 흔적도 없이 수동태 안 써요. 워드 빼겠습니다. disappeared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favorites of opera. soap opera가 뭐냐면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우리는 연속극을 말하는 거고요. 일종의 가장 좋아하는 연속극은 뭐냐면요 이 광고 끝난 다음에 나타나질 거랍니다. 쇼의 뜻이 뭐라고? 누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뭐를 원래 보여줘야 돼. 근데 주어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보여주는 뭐 그런 주체자가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상, 보여져진다, 보여진다죠. 그래서 수동으로 쓸 건데 뭐가 빠졌어요? 부동사 뒤에서 동사원형 B가 빠졌죠. 앨리스 볼게요. 오늘 아침에 클래스에 늦은 것 때문에 for가 여기선 때문에란 뜻이고요. 벌을 받았습니다. 수동으로 써야겠네요. 자, 그럼 내가 동사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punish의 뜻은 벌을 주는 거니까 받아야 돼서 반대 수동으로 쓸 겁니다. 이제는 과거 워드를 넣을게요. Step 3.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다 해요. 그럼 축구는 모든 사람들에서 해지는 대상. 수동. play가 되죠. played. 누구에 의해서? by. 주어가 좀 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줘야 됩니다. 쓸까요? People all around the world입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들은 3일 내로 이 소포를 배달할 거래요. 그럼 소포 입장에서 패키지 입장에서 will 그들 will은 없어지면 안 되죠. 미래 뜻을 가지는데 사라지면 안 되고 배달될 거죠. be delivered. 자, 여기서 이제 보통 by는 뒤로 빼니까 3일 내를 먼저 다 쓰고요. with 3 days 이렇게 쓰고 by 입니다. 자, destroy가 파괴하답니다. 관광객에 의해서 아름다운 섬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행형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바뀌니까 진행형 살리고 아름다운 섬이 하게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되어지고 있다. 수동태에다가 진행형 결합시켰을 겁니다. 그럼 진행형 살리고 is로 바뀌는 거 이해되죠? 주어가 바뀌었어요. 3인칭 단수로 is 가운데 being이 생기고요. 진행형이니까 뭐예요? is ing 뒤에 수동태를 붙일 겁니다. be 색깔 바꿀게요. be 보이죠? destroy void 수동태 보이죠? by tourist입니다. 4번 가죠. 부상당한 선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take가요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데리고 가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부상당한 선수는 실려가는 사람이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 상태. 즉 데려가진 거지. 실려가진 거죠. 옮겨진 거. 수도. 과거인가요? 옮겨진 거니까 한 명이네요. was 비동사의 과거. take의 pp는 taken입니다. 그 당시 이 집은 지어지는 중이었다. 지어지고 있어요. build는 누가 무엇을 짓다니까 수동의 의미로 되죠. 집 입장에서 주어는 지어지는데 중이었다까지 살리니까 진행형까지 살리래요. 그럼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는 뒤로 붙인다 그랬으니까 바로 쓸게요. 중이었대요. was being built. 자,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도 혹시 있을까봐 부분만 해줄게요. 진행형 보이죠? was ing 녹색으로 할게요. be built 수동태 보이죠? 진행형과 수동태의 결합 형태입니다. 한번 볼게요. 암 치료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두는 하다인데 지금 주어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연구예요. 연구 입장에선 연구가 된 상태죠. 되는 거죠.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느낌.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까지 섞어야 돼요. 항상 수동태는 뒤로 붙인다 그랬어요. 그치? 가운데 빈 생기고요. done입니다. has pp에다가 be, pp가 뒤로 결합된 형태. 한번 볼게요. 콘서트 티켓은 미리 살 수 있었다. 캔은 뭐 없앨 수 없죠. 캔 살리고. 티켓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사지는 대상. 사줬다. be boat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태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약간 변형해서 쓰는 기본적으로 이런 다른 형태와 결합해서 쓰는 것까지 문제로 간단히 연습을 해봤고요. 그 뒤에서는 조금 더 문장 속에서 이제 다른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른 형태랑 결합되는 것도 연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현재 완료나 수동태랑 현재 완료나 뭐 조동사랑 결합해 쓰는 경우, 또 진행형이랑 결합해 쓰는 경우들까지 연습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우리 이걸 잘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형식의 구분이라는 건 뭐 이렇게 막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뭐 4형식, 5형식이라는 게 어떤 거창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구분을 위해서 일종의 번호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4번, 5번 이런 게 번호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있는 내용들 약간의 기초가 필요하거든요. 앞에서 했던 여기서 듣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4형식이 뭐냐면요. 예문으로 그냥 느껴만 보세요. 일단 4형식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걸 수동태로 바꾸는 게 이해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지. 일단 기본 형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어인 캐네디언이 있고요. 캐나다 사람이 동사인 가르치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줄였을게요.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쳤다. 에스코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덩어리의 문장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걸 4형식 그냥 번호 붙인 거라 그랬어요. 뭐 부담 갖지 마세요. 4형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형태를 가진 문장의 종류에 번호를 붙인 거예요. 약속된 겁니다. 이렇게 부르기 편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나요? 간접이 뭐고 직접이 뭐나 그런 뭐 거창한 의미 없고요. 누구에게 그 상대방을 여기다가 어순 세 번째 칸에다가 쓰는 거고요. 그 대상물에게 전달되는 진짜 어떤 대상물, 전달되는 진짜 대상물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보통 우리나라 을를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주어인 캐나다 사람이 가르쳤다 우리에게 영어를 요런 식으로 쓰도록 약속된 형태의 문장. 그러면 어쨌건 뒤에 두 개가 존재하잖아. 우리에게 누구에게라는 이제 상대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내용물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각각 수동태로 만든다고 할 때 각각 하나의 목적어로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가? 어스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캐나다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죠. 가르침을 받아요. are taught. teach의 pp예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잉글리시는 그대로 있어야겠죠. 영어를 가르침을 받아요. 누구에서 캐나디언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두 번째 볼게요. 자, 잉글리시 입장에서 볼게요. 영어는요. 배움을 받아요. 그래요. 좀 이상한가? 자, 영어는 가르쳐지죠. 가르쳐지는 대상이죠. 영어를 우리는 배워요. 내가 배워요란 표현이 한국말에서는 teach의 수동을요. 배우다라는 런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다라는 말에 지금 수동태를 배우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면 영어는 가르쳐짐을 받죠. 영어는 배우는 대상이죠. 영어는 배워진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져요. 가르쳐져요. 누구에서? 캐나다인에서. 뒤는 똑같죠. 둘 다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영어는 가르쳐지는 대상, 우리한테 누구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예리한 친구들 하나 좀 특이한 걸 봤을 텐데 여기 to 하나 들어오죠. 요거 설명을 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원래 저 처음에 있는 사형식 문장에는 전치사 같은 거 하나도 없었죠. Canadian teach us English 그냥 4개 나열해 놓고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설명하도록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약속된 형태. 저건 약속된 형태예요. 근데 지금 1번, 2번 이렇게 각각 형태를 바꿈으로써 약속이 깨집니다. 저 형태가 아니죠. 형태가 바뀌어버리죠. 그럼 뭐가 문제냐? 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워진다 영어를 이렇게 하니까. 근데 2번 같은 경우는요. 영어가 배워지는데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에게란 말이 따로 필요해져. 처음에는 왜?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Canadian teach us English 이렇게 4개를 나열해놓으면 teach라는 동사가 사형식 동사 이 사형식이라고 약속된 형태에서는 따로 누구에게를 넣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건 약속이 돼 있어 이렇게 하기로. 근데 이제 약속이 깨졌잖아. 형태가 바뀌어버렸죠. 2번에서 변형해서. 그래서 누구에게란 말을 이제 진짜로 넣어줘야 됩니다. 약속된 형태가 아니니까. 그 에게라고 쓸 수 있는 게 영어에서 대표적인 게 to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o를 넣어주는 거고요. 밑에 보면요. 이제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 보기 전에 그 to만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는 뜻을 쓸 때 내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쓸 때 보면 위에 설명도 있지만 make by 또 get이랑 도 있는데요. 이 4개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요.
얘네들은 또 forest입니다. 얘기를 쓸 때 약속된 형태라서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해주는 느낌이에요. for의 뜻이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에게는 for를 쓸 때 이렇게 외워놓으면 좀 편해. 뭔 남을 위해서 해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만들어주고 사다 주고 get 갖다 주고 그 요리해주고 그래서 for를 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편하고 녹색으로 쓰면 누구누구에게로 빠질 때요. 요 뒤에 변형할 때 ask 같은 경우엔 또 of를 넣습니다. 일단 챙겨주세요. 문제 풀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다 to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형할 때. 자, 이제 빨간색으로 내려오죠. 이때 빨간색을 보면 make by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 주인 손틀 쓰는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뭔 얘기인가? 나를 여기 간접 목적 나잖아 요거. 요거를 주어로 i로 갖다 놨다고 생각해봐요. 만들어진다, 사진다가 돼요.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 사지고 만들어져요. 이것도 앞에서 했던 리젠블과 같은 경우처럼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 놓고 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the pretty mug를 주어로 가는 건 가능해요. 밑에 보시면 예쁜 먹었자니 사진다. 사진다 할 때 우리 뭐 쓴다고 저 위에? 파란색 보이죠? by for 써요. 날 위해 사지고요. 누구에 의해서? 내 친구에 의해서. 나에게 사지고 나한테 사다 준 거죠. 친구가. 그래서 요건 가능하지만 내가 사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make by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5형식 보죠.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요. 5형식도 뭐 5형식 거창이 뭐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것도 5번째 문장. 약속된 종류가 이제 영어에 5가지 문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5번째 문장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형태 구조는 지금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 정도만 일단. 주어가 있고요. elect은 ed가 붙어서 이제 과거는 elected지만 선출하다, 뽑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거에서 사람 뽑을 때 쓰는 거예요. 줄리안을 목적어 토부정사로 썼네요. 우리의 리더로 뽑았다. 토부정사 썼습니다. 이 기본 형태입니다. 이제 good looks가 좋은 외모가 룩이요 저 명사로 겉모습 외모란 뜻이 있어요. 좋은 외모가 만든다. 를 인기 있게. 이건 토부정사도 안 썼네. 예. 자, 살짝 바꿔서. 일단은 5형식의 기본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요 네 번째 덩어리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이게 뭘 쓴 거냐면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뭐 할 때? 목적어가 목적어에 대한 어떤 행위 설명을 할 때 투부정사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또 목적어가 어떻다고 설명할 때 형용사나 명사를 써도 돼요. 정리할게요. 목적어가 명사잖아요. 앞에 위에선 Julian, 밑에선 the actor. 목적어가 명사죠. 명사를 명사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만 볼게요. 이거 기본적인 설명이 돼야 돼서 나는 만들었어요. 그 배우를 스타로 별로 만들었다는 게 여기서 슈퍼스타 얘기하는 겁니다. 인기 있는. 그럼 그러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히어로로 할게요. 영웅으로 만들었다. 히어로. 진짜 별로 만들었다 생각할까 봐 그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액터가 영웅인 거죠. 난 영웅만다. 요런 형태의 문장 구조를 5형식 문장 구조. 그래서 이 자리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히어로는 명사죠. 그리고 파워필러처럼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액터가 유명한 거니까. 유명한 액터. 유명하게 만든 거죠. 그거 말고 목적어가 하는 행위를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동작을. 여기서 비동사는 물론 구체적인 동작은 없지만 이렇게 동사로 꾸며주고 싶을 수도 있죠.
우리의 리더가 되도록 뽑았다. 줄리아는 우리가 리더가 되도록 뽑았다. 이렇게 어떤 행위나 동작처럼 동사를 붙여주시면 투부정사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5형식 문장의 구조예요. 4형식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4형식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상관이 없죠. 이거 헷갈린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위로 설명해 주면 us와 English는 직접 상관이 없죠. 우리가 영어인가요?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배우는 대상인 거지. 각각 따로따로인 거지만 밑에로 보세요. 줄리안과 우리의 리더는 줄리안은 우리의 리더가 되는 거 맞고요. 줄리안이 하는 행위고 줄리안과 연관이 있는 거고 디 액터가 유명한 것도 맞죠. 디 액터가 히어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둘은 내 덩어리는 같습니다만 구조가 다른 구조예요. 문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구조. 자, 이해해주면 자 이제 수동태를 만들게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얘는 목적어가 누구예요?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위는 두 개였지만 얘는 줄리안, 디 액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뒤에는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어에. 그래서 줄리안을 주어로 놓고 디 액터를 주어로 놔서 수동태로 만들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태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요거나 간단하니까 자 근데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볼게요. 약간 복잡한 거. 이거는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친구들은 공부를 좀 살짝 하고 오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주어 동사 있어 지각동사는요. 얼굴에 있는 감각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다, 냄새 맡고, smell, 냄새 나고, taste, 입, feel, 느끼는 거, hear, listen, 듣는 거, 요런 watch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요런 동사들이 올 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행위를 뒤에 쓸 때요. 위에서는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라면서요. 근데 얘는 예외예요. 예외적인 경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예외적인 경우. 애초에 생긴 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지만 지각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ing를 써도 돼요. 이 지각동사의 기본 개념은 요 레벨 좀 전에 이미 공부를 하고 넘어오셨어야 돼서 자세히 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간단히만 얘기하면 요 네 번째 오시 자리에 동사 원형이랑 ing를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경우예요. 투부정사가 아니라 예외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로 만들 때 마리아가 앞으로 가요. 마리아가 보여졌죠. 남들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네요. 나에 의해서 보여졌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 보시면 동사 원형을 그대로 원래는 위에 말대로라면 그냥 나머지는 있는 대로 쓰면 되잖아. 그치? To be our leader 저 위에 또는 popular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수동태 만들 때 근데 여기서 read를 그냥 내리려고 봤더니 그럼 꼭 동사가 두 개 같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왜냐하면 저 위에서 지각 동사는 저렇게 동사 원형을 쓰기로 저 형태에선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동태가 되면 저 문장의 약속된 형태가 깨지잖아요. BPP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약속대로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따로 수를 내야 합니다. 동사가 그럼 두 개 그냥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아까 두 개 가능한 게 요 read OC 자리에 동사 원형도 되고 현재 분사가 ing예요. ing 둘 다 된다고 했는데 ing는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 애초에 생긴 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두 개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ing 그냥 써도 돼요. ing를 쓰고 싶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was seen reading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동사 원형을 썼을 때 저 위에 원래 read를 그냥 내리려고 해봤더니 그럼 동사 두 개 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약속한 걸 뭘로 한다? 투부정사. to를 붙여서 동사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능한 경우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지각 동사는 ing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원래 썼어도 됐었었죠. OC 자리에 네 번째 자리에
그래서 ing는 그냥 쓰면 돼. 내려올 때 수동태로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동사 원형은 그냥 내리다 보면 동사 두 개가 드니까 뭐 해준다? 투부정사로 바꿔줘. to만 넣어준다. 정리. to만 넣어준다. 또는 ing 그냥 쓰면 된다. 사역동사 볼게요. 사역동사도 구조는 같아요. 뭐뭐 하게 한다라는 뜻의 사역동사, 여기서 그냥 소개만 해줄게요. 간단히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make, have, let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원래 뜻과 달리 하게 한다라는 뜻을 주로 쓰여요. 자, 이럴 때 목적어가 얘도 이럴 때 아이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원형을 써요. 원래대로. 자, 그러면 수동태로 바꿀 때 me가 앞으로 나가니까 I가 되면서, 나는 여기서 시킨다는 뜻, 하게 한다는 뜻이었으니까 하게 만들어졌어요. 배우도록 하게 만들어졌는데, 태권도를 배우라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learn이 여기서는, 얘는요, 사역동사는요, ing 못 써요. 예, 동사 원형밖에 안 돼. 지각동사는 두 개가 됐었잖아. 1번, 2번. 애초에 여기 read를 써도 됐고요. reading을 써도 됐어요. 그래서 ing는 그냥 ing 쓰면 되고, read 동사 원형 to를 썼기로 했는데, 얘는 애초에 동사 원형밖에 못 써. 그래서 저기 learn밖에 없잖아. 그럼 동사 원형 똑같지, 위에처럼. 동사 원형은 그냥 내리려고 봤더니 동사가 두 개 같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된다? 부정사. to 넣어주면 돼요. 태권도를 배우라고 시키면 다 한 거죠. 강요받은 거죠. 정리하면요. 지각동사도 왜 좀, 지각동사로 할 땐 오시 자리에서 내려올 때 ing 써도 원래 됐었으니까 ing 쓸 거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ing는 ing 쓰면 됩니다. 근데 동사 원형인 read를 쓰는 경우에는 to를 붙이게 내려오는 거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밖에 못 쓰니까 동사 원형은 그냥 내려올 수 없어서 to 붙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더 짧게 하면 ing를 쓸 거는 상관하지 말고 동사 원형은 to 붙여서 바꿔주면 됩니다. 동사 원형은 to 붙여서 바꿔주면 돼요. 됐죠? 연습해 볼게요. 땡큐 카드, 감사의 카드예요. 보내줬어요. 나의 선생님에게. 자, 에게 쓸 때 아까 세 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게 넣어줄 거예요. 우리 약속 깨졌잖아, 그치? 에게 따로 넣어주기로 했죠, 수동태 되면. 근데 make, get, who, buy 이런 거 해주는 느낌 아니고 ask 아니면 다 to 쓰기로 했어요. 다음, 내일은 보여져졌다. 지각동사 보여진다. 지금 긴장하시고. 지각동사는 여기에 쓸 수 있는 형태가 원래 동사 원형과 ing 두 가지였는데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동사 원형, ing는 신경 쓸 필요 없이 ing 써도 된다 그랬고요. B번 벌써 나왔어요. 동사 원형을 써도 됐었는데 동사 원형을 바꾸려면 그냥 동사 이렇게 넣지는 않는다고 했고 to 넣어주기로 했어요. 보기엔 없죠? to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실제로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아직 확실히 느낌이 안 온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연습하면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스텝 1. 레시피가요. seafood spaghetti엔 레시피가요.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준 게 아니죠. 이건 주어진 대상물. 나에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기부를 다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주는 느낌이면은 보라면서 보라면서요. 그러면 볼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 내가 아까 얘기할 때 기부는 없었어요. 기부는 해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to 써주면 되고요. model plane was bought. 사줬네요. 나의 아들에게 그의 birthday를 위해서. 사주는 건 해주는 느낌이니까 에게로 바꿔서 넣어줄 때 딱 특별히 for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Baby was seen. 지각동사다, 그쵸? 지각동사다. 자, 지각동사는 원래 baby가 하는 행위를 뒤에 쓸 때
동사 원형과 ing 둘 다 됐었는데 그래서 그대로 수동태 바꿀 때 쓰려고 봤더니 ing는 상관할 필요 없이 가능하다 그랬고요. 동사 원형은 꼭 동사가 was와 play 두 개 같아 보여서 안 된다 그랬고 뭐 넣어주는 거? to 넣어주는 건 된다 그랬어요. 4번 We were made. 자, 여기서 made는 만들어진다는 뜻 아니고 사역동사예요. 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일하도록 강요되었다. 자, 사역동사는 우리에 대한 설명 붙일 때 뒤에 네 번째 자리에 동사 원형밖에 원래 안 됐어요. 그런데 수동태로 만들 때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내려오면 동사 두 개 같으니까 뭐 해준다? to 넣어준다.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계속 떠올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는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들은 게 아니라 들려졌어요. 누군가가 그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가 한 행위는 소리치는 샤우트가 뒤에 써 있습니다. 무슨 동사? 듣는다는 뜻의 지각 동사니까 원래 그가 한 행위를 뒤에 동사 원형 ing 둘 다 가능한데 수동태로 바꿀 때는 동사 원형은 to 써주기로 했고요. 수동태로 바꿀 때는 ing는 그냥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샤우팅. 두 개 다 돼요. 두 번째. 여기서 word made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커피를 진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역동사 아니에요. make가 쓰이는 경우가 만들다랑 사역동사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해 줘야 됩니다. 한 잔의 커피를 진짜 이건 만들어 준 건데 나에게 따로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이럴 때 만들어 준 해주는 거 for me 이해되리라 믿고요. surprising story가요. 말해졌어요. 말해진 대상 그 이야기의 소재 부모에 의해서 누구에게 그에게 따로 넣어줄 겁니다. 이건 해주는 것도 아니고 ask도 아니니까 to. 다음 noisy student가요. 시끄럽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끄럽게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만들어지도 아니고요. 강요받다. 시킴을 당했어요. 뭐 하라고? 교실 뒤에 서 있으라고. 학생들이 하는 행위, 사역동사는 원래 동사 원형 썼었어요. 원래 모양에서. 근데 학생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 학생들이 앞으로 나왔다는 게 학생들이 주어 자리로 나오면서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 동사 두 개 같아 보여서 안 된다. 그래서 뭐 해주기로 했다? to 넣어주기로 했다. 스텝 3 가겠습니다. 자, 소년의 무례한 attitude, rude attitude가 무례한 태도가 나이 든 사람을 화나게 노인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인 입장에서는 화나졌죠. 과거를 그대로 원래 과거였어요. 메이드였으니까 화나게 만들어졌죠. 그런 노인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대로 내려온대요. angry는 뭐 동사가 아닙니다. 화난이라는 형용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내려와요. angry. 뭐에 의해서? 진짜 한 주체는 소년이 아니고요. 소년의 무례한 태도. 정확히 말하면 소년의 무례한 태도. 자, 아티스트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나는 아티스트가 그림 그리는 걸 봤어요. 자, 봤다. 지각동사. 자, 아티스트가 주어로 빠져나왔고요. 아티스트는 보여져졌죠. 뭐지? 과거에 원래 쏘였으니까 이렇게 쓰는 건 이해되리라 믿고. 자, 아티스트가 한 행위는 저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는 거였어요. 페인트를 그냥 내려고 봤더니 안 된다 그랬죠. 안 돼요. 동사 두 개 같잖아. 그러면 못 써주기로 했다. to paint. 자, 다 모두 된다. 지각동사는 그렇지. ing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주고 그림 대상을 뒤에 써줘야겠죠. The beautiful dinner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본 거예요? by me죠. 정확히 쓰면 여기까지.
다음 3번. 나의 어머니가 나한테 my brother가 숙제하는 걸 도와주라고 시킨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볼게요. 미가 주어로 나갔어요. 나는 시킴을 당했죠. 똥으로 쓸 겁니다. 아이고 나는 당했네요. was made. 왜 was 써요? 원래 문장이 made 과거였어요. 이해되죠? 그 과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 과거 그대로 내려와서 was made. 됐고, 자 내가 강요 당한 건 뭐야? help인데 동사 그대로 내려올 수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뭐 넣어주면 된다? to 넣어주면 된다. 쉽죠? 자, ing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ing는 어떤 경우? 얼굴에 있는 감각일 때만, 지각 동사일 때만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to help 그냥 요건밖에 안 돼요. my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my 마음입니다. 다음, 자 요건 두 개가 되나 봐요. 대형식인가 보네요. 할아버지가요, taught me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가르쳤었대요. 자, 중국어 입장에서 볼게요. 중국어는 가르쳐진 대상. was taught. 중국어는 가르쳐줬어. 한테, 나에게. 이거 넣어주라 그랬죠, 따로. 자, 특별한 거 아니면 to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to me, my. 되죠? 칸이 좁네요. 됐죠? 자, 내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나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was.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건 에게가 필요 없죠. 중국어를. 그냥 들어오고, my. 실제 행위자를 by로 써주죠. and father. 이렇게 써주고요. 4번. 스텝 4. 우리의 검은 고양이는 럭키라고 불린다. 자,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비동사, be, hold. 럭키는 동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명사일 뿐입니다. 그냥 넣어주면 돼요. 럭.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쓸게. 럭키. 학생들은 그 책을 읽게 시켜줬다. 뭐 한국말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해졌는데, 자, 강요 받은 겁니다. 강요 받았어. 자, make의 사역동사를 이용하는 건데, 자기가 강요 받았으니까 과거로 쓸게요. were made. 자, 강요 받았어. 하는 행위를 쓸 건데, read 쓰는데,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밖에 원래 안 됐었고요. 행위자를 목적어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동사 원형 그대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뭐를 붙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로 했고. 한번 그 가방은 삼촌이 나에게 사 주신 거다. 가방 입장에서 보면 가방은 사줬어요. 이미 산 거니까 과거로 쓸게요. was bought. 그리고 사줬다. 나에게 넣어주기로 했는데 자 여기 to 아닌 거 알죠? 해준 거 me. 4번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큰 소리로 우는 건 들렸다. 자,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은 게 아니고요. 들려진 대상입니다. 아이들 소리는. 아이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소리가 누군가가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들려진 대상. 자기네들이 그 소리의 원천이에요. 들려진 대상. 들려진 거죠. 그래서 과거 were 쓰고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니까 hear people heard. 자, 칸이 하나네. 눈치챘나요? 웃다는 여기 아니, 듣다는요 지각 동사라서 원래 아이들의 행위를 뒤에 붙일 때 네 번째 자리 OC 자리에 동사 원형 laugh,와 lapping 두 개 가능하다 그랬어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투부정사 붙여 쓰기로 했죠. 수동태로 바꿀 땐 to laugh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이 하나야. 그럼 뭘밖에 답을 안 된다는 거예요. lapping밖에 여기선 답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많이 이해해 주신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약간 수동태 약간 변형된 것들, 그래서 암기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이해보다는 이번 시간에 한 것들이 조금 이해해주고 연습할 게 좀 필요한 것들이었고, 조금 더 이제 앞에 거보다는 오늘 한 게 수동태에서 약간 변형들이 많아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국어처럼 암기해야 될 것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보다는 암기 쪽이 더 많고, 그리고 수동태 나무 문제 연습을 좀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어요.